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미국 군산복합체 음모론의 허와 실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미국 시리즈입니다. 미국은 네오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에서 새로 만든 신종품 옥수수 아닙니다. 오다 가다 참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네오콘이라고 하면 왠지 이라크 전쟁도 떠오르고 아프간 전쟁도 떠오르고 뭐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요. 이 네오콘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오다가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 그렇게 완전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이제 이 미국 네오콘이 어떤 자들이고 이 자들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가페 목장 시절에 하도 개거품을 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세뇌에 가까운 반복 숙달을 시켜드린 덕분에 지금은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 아가페 목장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일상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고 계신데, 그 말인즉슨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버전으로 하면 더불당도 자한당도 못 믿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뭉치자라는 것으로 치환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참으로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여 참 성도된 자의 자세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슬로건인지라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성도들이 솔깃하는 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탐정이 그동안 지켜본 바로서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어야 한다고 애써 힘주어 말하시는 치들 대부분이 예수파가 아니라 예수회에 가까운 본색을 품고 있었단 말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니기는커녕 홍시보다 더 붉은 토마토 좌파였어요. 예수파라고도 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박수 엘루마의 아비 예수인지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리 말하는 분들은 좌파의 편에 서서 그 좌파 정권의 나라 망치는 짓거리에 한파를 보태는 자들, 위로는 하나님께 배도하고 아래로는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무리들의 지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자 돌려 말하면 좌파나 우파나 예수님의 편이 아닌 다 똑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하게 놀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사역자들부터가 성도들을 향해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힘써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리유카바 최의 저작이며 국내 프리메이슨 음모론을 소개한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그림자 정부에서 그러한 시각으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작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 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그 그림자 정부의 시각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진짜 약에 쓸려도 없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만 꿰고 있어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역자라고 행세할 수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그 꿰고 있는 음모론조차 결국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 한 사람의 저작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 책조차 애초부터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닌 반미국, 반이스라엘, 반기독교적 빨갱이 시각에서 조술된 것이니 물경 20-3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면서 음모론에 젖어있던 이 땅의 사역자들은 깊이 반성하십시오.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허와 실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면 그보다 더한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 책에서는 프리메이슨들이 영국의 보수당을 장악하고 이어서 노동당을 창당함으로써 영국의 좌우파 정당을 프리메이슨이 조종하고 있다 주장해요. 또한 미국의 좌파인 민주당과 우파인 공화당도 그 양쪽 모두에 프리메이슨이 존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기에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 좌파나 우파나 똑같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만은 그게 우리나라 상황에도 맞는 얘기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걸 알아보셔야 돼. 과거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혁명당원들이 온건파, 강경파로 나뉘었습니다.
왕실을 살려두고 점진적으로 가자는 온건파 지롱드파가 있었고, 왕목부터 치고 확 갈아엎자는 강경파인 자코뱅파는 국민공회에서 의장석 기준으로 우측과 좌측에 위치하였기에 거기에서부터 우파와 좌파가 유래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같은 프랑스 혁명당원인데 혁명의 방법론 측면에서 쪼개진 것뿐이에요.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방법론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우파와 좌파의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우파는 부국강병을 추구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팽창과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좌파는 민생 안정을 추구하여 평등과 국민 행복, 인권 존중에 집중함으로써 양자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국강병의 우파 정치만이 득세한다면 참 그 사회 비인간적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빈부격차로 인해 민생이 도탄에 빠질 수 있어요. 허나 민생 안정에 좌파 정치만 득세한다면 그 나라 개판답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무너져요. 민생이 도탄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어느 한쪽만 치중되어 추진되는 게 아닌 민주주의의 원리가 뭐예요?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어느 쪽이 되었든 그 최종 목적이 뭐이? 국가의 격을 높이고 국민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겁니다. 우파든 좌파든 국가 안보와 국가 안전과 국가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붙어 싸우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한통속이 됐죠. 원래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던 그날은 친구가 됐다지 않습니까? 비유가 좀 웃기긴 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치 파벌로서의 우파와 좌파의 개념이라 그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신봉하면 좌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견지하면 우파, 이 개념도 조금 고치셔야 돼요.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좌파 우파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공산주의를 둘러싼 호불호 개념으로 변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자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양자 모두 장단이 있으며 둘이 견제와 균형을 맞춰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지, 둘 모두를 배제한다면 남는 거 없어요. 결국 그 말씀은 정확한 좌파와 우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좌파와 우파 모두 프리메이슨이 조종하는 괴뢰들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을 악용해서 애국 우파 국민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좌파 정권의 폐악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그 미혹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심을 또 잘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좌파나 우파나 둘 다 프리메이슨이 조종하는 괴뢰라는 게 완전 100% 야부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좌파도 우파가 아닌 예수파가 되자는 생각 대신 좌파와 우파 중에 어느 쪽이 예수파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본 탐정의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셨어요. 개중에는 우파에 속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인 신자유주의가 프리메이슨의 이념이고 공산주의와도 맥을 함께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어째서 우파가 예수파가 될 수 있냐? 크게 의문을 표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신자유주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라기보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퍼지고 번지며 그것이 변형된 한 버전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마라나타 신앙인 세대주의 종말론이 변형돼서 시한부 종말론 2단 교리가 됐다 그래서 그 원본인 세대주의 종말론을 2단이라 할 수는 없어요. 펠라기우스의 사상에서부터 신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왔다 해서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펠라기우스가 만들어낸 프리메이슨의 개념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초에 철학적 개념하고 경제학적 개념이 어찌 같냐고요. 펠라기우스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수도사고 신학자지. 그러니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프리메이슨 사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경우 이는 애초에 신세계 질서가 수립된 단일 세계정부의 통치체제를 상징한 개념이기에 빼도 박도 못할 뉴월드의 사상 그 자체를 하겠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군국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이데올로기들은 경제학적 적용으로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이런데 신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파를 뉴월드의 괴뢰 취급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사실과 거리가 있는 분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뉴월드의 앞잡이라는 의혹을 립스틱 짙게 바르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노 바로 미국의 정치파벌인 네오콘의 존재 됐으네. 바로 이 네오콘으로 인해 좌파 이상으로 우파들이 프리메이슨의 앞잡이라는 시각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우리나라에까지 시선이 옮겨와 우파라고 하면 이것도 프리메이슨의 괴뢰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엄청난 적폐가 된 거예요. 오다가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네오콘이라는 자들은 미국에서 신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공화당의 주류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민주당 내 소수파벌이었어요. 80년대 레이건 때부터 공화당으로 옮겼죠. 이들의 특성은 아이비리그 학벌의 유대계, 레이건 대통령이 추구하던 미국 패권주의의 안성탕면이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경찰국가론을 주장했고, 미국이 국제경찰 인터폴이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경찰 역할을 맡아줘야 정세 안정과 평화, 세계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 아주 오지랖이 태평양 같은 소리를 했어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으니 미국에 대적하는 자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악의 축이란 말이 바로 이런 시각이 네오콘의 시각에서 나온 겁니다. 네오콘이 그러니까 약간 여담인데, 네오콘이 주로 공화당 측인데, 원래 어디든지 간에 온건파 있고 강경파가 있듯이 공화당에도 또 온건파는 있고 민주당에도 정말 네오콘 싸대기 날리는 강경파가 있어요. 민주당에서의 네오콘급 강경파라면 힐러리 클린턴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오콘이 딱히 공화당만이라기보다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섞여서 뒤에서 조종하는 좌우 합작 음모 세력이라는 의혹도 받는 겁니다. 이런 네오콘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미국적 가치가 최선, 그 가치를 위해 무력 사용, 전쟁도 불사하고 미국적 가치와 도덕관이 궁극의 가치, 이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다. 미국의 가치와 미국에 반대하는 자들은 불량국가들. 유명한 말 나왔네. 불량국가. 미국이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해 국제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 딱 한마디로 줄이면 미국이 까라만 까이 씨발, 바로 이겁니다. 다만 천만다행히도 그 전파하겠다는 미국적 가치에 절대적인 사유재산, 인정, 개인주의, 법치, 자유민주주의 등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네오콘들 생각대로라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악의 축들이죠. 또한 이들 네오콘의 성향 중 하나는 중동 문제에 있어 절대적인 이스라엘 지지. 네오콘 자체가 유대계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에 이스라엘을 밀게 되는 건 또 자명한 일입니다. 네오콘의 이러한 행보는 그 유명한 유대 자본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뭐만 하면 유대 자본 어쩌고 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네오콘의 개념은 신자유주의. 고 무엇이고를 떠나 그냥 극단적 미국 우월주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사유재산 인정, 개인주의, 법치, 자유민주주의는 원래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네오콘의 결국 이념은 그냥 극단적 미국 우월주의입니다. 전 세계를 미국과 반미국가로 나눠요.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 우방국, 동맹국도 우리 앞에 까라면 까라,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를 공산주의 버전으로 고치면 딱 과거 러시아 혁명 당시 트로츠키가 주장하던 세계혁명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60년대 미국의 트로츠키파 학생운동권이 정말 김문수가 우파로 전향하듯이 정말 대거 전향을 해서 네오콘에 가세했던 거예요. 그때 주장하던 공산주의를 세계로 퍼뜨리자, 요 개념을 미국의 가치관을 세계로 퍼뜨리자, 이걸로 정말 간판 바꿔단 겁니다. 게다가 이들 네오콘의 문제점이 뭐냐? 우매하고 무능한 다수 대중들에게는 세뇌와 선동으로 말을 듣게 하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에게는 이면의 내막을 제대로 알려주어 통치를 하게 해야 한다. 요 따고 개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의 사상인 다수 대중을 가축, 개, 돼지 취급한다. 엘리트가 민중을 혹세무민하고 개돼지처럼 굴려먹는다.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콘이야말로 프리메이슨 음모 세력들 아니냐. 부시를 비롯하여 네오콘의 주요 지도층들이 비밀 엘리트 조직인 해골종단 출신들인 것을 보면 프리메이슨 음모 세력이 맞습니다. 맞고요. 예. 이 네오콘들이 바로 우파의 탈을 쓰고 미국의 국정을 농단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음모 세력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버전으로 하면 우파라고 내걸고 헛짓거리하는 김무성, 나경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간략히들의 활동을 살펴보시자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며 철학자겸 경제학자 프랜시스 쪽발이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에서 장차 전 세계는 서구 자유민주주의로 지칭되는 미국식 이념이 지배할 것이라 중에서 여기서 네오콘이 탄생하는 이념적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쪽 말이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사상이 매나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것들이 작심하고 제대로 네오콘이라는 조직으로 뜬 거는 조지고 부시고 하던 이 놈씨가 대통령이 된 후였습니다. 딕 체니 같은 도널드인데 어찌 트럼프랑 이렇게 다릅니까? 도널드 럼즈펠드 등 네오콘의 주요 인사들이 득세했어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전역에서 애국적 분위기가 퍼지며 제대로 삐를 받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서도 그 결과는 하루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의 전비를 하루에 썼어요. 유엔과도 관계가 악화되자 쓸모없는 유엔을 갈아버리고 싹 줄여버리자 이딴 소리나 해대고 네오콘의 위세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군산복합체 얘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나라 경제가 박살난다니까. 이런 네오콘의 폐악질로 인해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외국에 나가 전쟁한답시고 국내 전환 대책은 또 개판이네? 카트리나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요. 그때 구호작업 하는데 이제 일손이 후달려가지고 150년 만에 멕시코군을 미국 땅에 불러들이는 개망신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이란, 북한, 시리아 같은 굵직한 악의 축들은 손도 못 받고 우리나라와의 각종 합의들도 하루아침에 깨고 무시하고 했던 게 요 네오콘의 실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적 가치를 최선으로 외친 말은 그렇게 씹으러 놓고 미국의 쇠퇴를 가져온 장본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 네오콘의 폐악질로 인해 정작 그들이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들까지 한꺼번에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좌파와 우파 중 우파의 이름으로 네오콘이 저지른 폐악질은 결국 우파를 프리메이슨의 앞잡이이자 하수인 뉴월드의 괴뢰로 똑같이 매도당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야 말았는데 그것도 결국 그 신세계 질서 음모 세력들이 다 플랜 짜고 계획한 겁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파와 좌파가 아닌 예수파가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적용하면 거의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미국 좌파와 우파, 민주당과 공화당 중 좌파인 민주당은 애초부터 신세계 질서의 개념을 추구하며 존재하던 곳입니다. 그나마 우파인 공화당이 미국의 건국 이념을 따라 존재하다가 네오콘이라는 자들이 득세하여 급격히 깽판을 쳤던 거죠. 사실 네오콘이 득세하여 깽판을 치고 이어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집권하여 미국을 급격히 뉴월드화한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제대로 작당을 한 결과물입니다. 네오콘이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 일으켜 경제를 파탄시켰어요.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우파 공화당 계열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합니다. 결국 그 반대급부로 좌파 민주당의 오바마가 집권했죠. 그러면서 우파 공화당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실로 미국을 뉴월드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조인 총기 소유를 금하고 총기 몰수를 추진했죠. 네오콘의 재정 파탄으로 국내 재난에 대비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하자 재난 대비를 구실로 피마를 강화하고 수용소를 만들어 미국을 뉴월드화시킨 후 반대하는 시민들을 잡아 가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인 우파 공화당과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며 동성애 합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급격히 미국을 반기독교화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전통적인 건국 이념과 가치관을 상실하고 덧붙여 경제를 파탄시키고 최종적으로 계엄령 발령 후 내전을 거쳐 미국을 완전히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 우파와 좌파를 조종하는 프리메이슨의 무리들이 철저히 공모한 시나리오예요. 네오콘의 깽판과 오바마의 집권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모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요 항목만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무산됐을 뿐이었어요. 8번까지는 다 성공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저 시나리오는 이미 한번 프리메이슨이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뒤엎기 위해 프리메이슨들이 일부러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도록 하여 프랑스의 경제를 파탄낸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핑계로 국가 채무를 더 가중시켰고 그것을 앙시eng 레짐 즉 구체제 탓으로 돌려 왕과 왕비를 참수하고 왕실을 뒤엎는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러니한 건 우파와 좌파 개념 자체가 그 프랑스 혁명당원이었던 지롱드파 자코벤파에서 등장했죠. 딱 요거 아닙니까? 이러니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프리메이슨의 앞잡이요 괴뢰들이니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최선이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미국 시민이라면 말이에요. 그 만리 타국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기계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는 미국의 좌파 우파에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이쪽의 좌파는 저쪽 좌파에 붙여 뉴월드의 앞잡이가 해도 되는데 이쪽 우파는 저쪽의 네오콘에 비교할 수 없다니까? 미국의 네오콘을 보고 우리나라의 우파를 뉴월드 앞잡이 취급하는 것은 십자군과 종교재판을 보고 현재의 기독교를 학살자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슬람을 비판하는 크리스천들을 매도하는 정말 가소로운 오류인데 십자군과 종교재판을 저지른 것은 엄밀히 따지면 카톨릭이지 개신교가 아니에요. 설령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해도 1000년이 지난 일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빌미로 이슬람을 비판하는 일도 똑같아? 개나발 불가지 않네. 이슬람이 지금 저지른 짓을 가요. 그걸 퉁칠 수 있나?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겠다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뭉치고 뭉쳐 그것이 성공했으니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프리메이슨의 괴뢰들인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온갖 수작을 서슴지 않았고 공화당 내에서도 프리메이슨의 괴뢰들인 네오콘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집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당적만 공화당이지 2017년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트럼프의 1인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혼자 민주당 공화당을 모두 상대하며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나 천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집권에 성공했죠. 반세기가 넘는 프리메이슨의 미국 지배를 날려버렸어요. 그간 뉴월드의 괴뢰들이 저질렀던 적폐를 청산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이어지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2-3년 만에 정상국가로 회복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반세기 넘게 이어지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집권하고 2-3년 만에 지금 개판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트총통의 사명에 미국 국민들도 힘을 더했어. 당시 대선에서 대권,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는 완벽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주었습니다. 이번에 중간선거에서도 상원을 확실히 틀어쥐었고 더군다나 이 트총통이 직접 지원한 후보들은 다 당선됐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겠다는 미국의 애국 성도들의 마음과 실천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로 들지 말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놈도 저놈도 똑같으며 국민 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치자며 구체적인 실천 목표도 없는 공연불만 하지 마시고 좌파와 우파 중 어느 쪽이 예수파인지를 보고 진정으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대변할 만한 정파와 정치인의 힘을 밀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링 밖의 관객석에서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에 들어가 시합을 뛰는 선수 중에 괜찮은 사람을 골라 스폰을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켜 링에 들여보내야 된다 그 말이라고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래서 지지 처리한다 저래서 지지 처리한다 해버리면 그 정치인들 뭐가 이뻐서 우리 편 들어줍니까? 저 좌빨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데 이쪽은 어떻게 이래도 눈들이 높고 입맛들이 까다로워요. 어쨌든 우리가 기대해볼 대상이라면
믿고 맡겨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막 쌀을 씻어 밥을 안 쳤는데 뜸들일 시간도 안 주고서 밥이 빨리 안 된다고 밥도 내다 버리실 겁니까? 정품에 하자가 생긴 것과 애초부터 불량품인 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자가 생긴 정품은 AS라도 맡길 수 있지만 애초에 불량품이라면 무슨 수를 써도 정품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더불당, 정의당, 평화당 이 좌파 정치인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 우파 계열이라 해도 바른미래당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 나머지 정치인들 중 탄핵이 옳았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을 묻고 가자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친중 노선을 펴는 자들은 이것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가 아니면서 우파의 탈을 쓴 가짜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보고서 우파도 좌파도 똑같은 뉴월드의 괴뢰라고 하셔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옳다고 하고 박 대통령의 규명에는 관심 없이 박 대통령을 묻고 가자 그러고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친중 세력에 줄이 다 있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에 관련이 된 자들은 아무리 우파의 탈을 쓰고 있어도 이들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고 뉴월드의 괴뢰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의 샘플은 저기 미국의 트총통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개념을 보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어지간히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언을 하나 소개하며 끝내겠습니다. 성경에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할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 아래 세워진 미국의 전통적인 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